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네요. 자, 예를 들면 항등식 뭐죠? 항상 성립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미정은 뭐죠? 미정. 정의지 않았다. 뭐가? 계수가. 자, 계수는 어디 앞에 있는 걸 우리 계수가 하죠? 문자 앞에 있는 뭐를? 상수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식을 완성한다는 건 식은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앞에 있는 계수까지 맞춰줘야 식이 완성되는 거죠. 자, 항등식은 뭐예요? 주어진 식에, 자, 뭐에 따라서? 문자에 따라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 그 문자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금은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x 앞에 있는 계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왼쪽과 오른쪽식이 같다면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1차. 그러면 앞에 있는 계수도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에 있는 계수도 같아야 되니까 다음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x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본 것처럼 x 앞에 있는 계수, x 앞에 있는 계수, 상수도 같으니까 a, b, c가 모두 0이겠네요. 그리고 2차식일 때 마찬가지로 2차 앞에 있는 계수, 1차 앞에 있는 계수, 상수 앞에 상수 각각 같은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 대입법이 있고 계수 비교법이 있는데, 자,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수치 대입, 뭐죠? 숫자를 넣어보는 거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지수의 상수를 정한다. 미지의 상수, 결국 뭐죠? 이게 계수죠. 미지의 상수 우리는 계수라고 할 수가 있네요. 계수 비교법은 차수와 같은 항을, 자, 계수 비교한다. 결국 뭐죠? 같은 항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항등식의 특부터 보시면요. 자, 항등식은 지금처럼 크게 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위에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자, 등식에는 시계는 두 개 있어요. 잠깐만요. 시계는 크게 세 개가 있네요. 자, 이걸 일단 지우시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나 했더니 항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등식이 있어요. 요거는 등호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부등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써 있네요. 어떤 등식의 문자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해도 뭐라고 된다고요? 항상 성립할 때 우리는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되면, 자, 요런 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x값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x값 넣어도 되겠죠. 모든 x값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요거는 별 2개 표시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 중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세요. 아, 이건 항등식이구나. 어떤 거? 모든, 임의에 이런 말 나오고요.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사실은 다 똑같은 뜻인데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항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결국 뭐가 될까요? 자, 정리를 아예 보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시면 돼요.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x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계수 비교를 하든지. 첫 번째는 끝에가 0이면 각각 계수가 0인 걸 확인하시고요. 양쪽의 식이 같으면 각각의 차수에 맞춰진 계수들을 비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미정계수법은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있대요. 자, 수치 대입법은 뭔가 했더니, 자, 보시면 수치 대입법은 적당한 값이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적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적당한 값을 모를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무조건 내가 아무 숫자가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적당한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식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적당한 수는 뭘로 볼까요? 보니까 여기에 여기 0 맞는 건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x가 1 들어가면 요것도 0 되고 요것도 0 되니까 a, b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수는 뭐냐면 요쪽에 있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걸 넣어주면 요거는 0 되지만 요게 0 안 되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적당한 수는 뭐냐?
자, 1000도 들어갈 수 있고요. 10,000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큰 수를 넣으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쉽게 풀고 싶다면 x 대신에 뭐 넣어줘도 될까요? 사실은 x 대신에 0 넣어줘도 돼요. 여기서는 문제만 하면 이게 적당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0이 적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편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개수 비교법이네요. 자, 개수 비교법은 결국 뭐가 되냐면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된다? 항상 같다고 성립한다면 각각의 개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정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식을 보시면 여기에는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쪽은 y에 관한 식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x가 분명히 왼쪽에 있는데 여기는 x가 없지만 이렇게 쓸까? 0 곱하기 x, 여기는 y만 있으니까 1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끼리 서로 비교해주면 x끼리 서로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a는 뭐가 되나 했더니 0이 되고 b-1은 뭐가 되나 했더니 1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에서 개수를 비교하려면 숫자를 넣어보거나 또는 지금처럼 양쪽에 있는 식을 비교해서 개수 비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식을 나타냈었죠. 그러면 결국은 A는 B, Q, R인데 A를 이걸로 나눴을 때 우리는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요건지 알았으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A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왼쪽과 오른쪽은 결국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같은 식이니까 X에다가 뭘 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은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때 가장 쉬운 X를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A-5가 나고요. 우변은 1 넣어주고 1 넣어줬더니 계산해주면 보니까 0이 나오네요. 그럼 결국 좌변은 A-5고 우변은 0이니까 A는 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이다. 아니면 무조건 뭔가 말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뭐라고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항등식은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양변식 쉽게 정리하면 개수 비교법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가 되면 식이. 근데 식이 정리가 잘 안 되죠. 비교하여서 차서 어렵지 않게 활용한다. 근데 또한 괄호가 쳐져 있어 복잡한 경우일 때. 자, 뭔 얘기냐면요. 첫 번째는 정리가 쉬우면 개수 비교법. 괄호가 쳐져 있고 복잡해요. 그럼 뭐죠? 식을 정리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는 수치 대입법을 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기가 쉽다. 그러면 뭘 한다? 개수 비교를 한다. 그런데 식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치 대입을 한다. 물론 어떤 방법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단 이 정도의 방향을 잡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